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적성 검사를 할 때 조금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. 나 혹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그게 밝혀지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, 서류도 통과되고 네. 면접도 잘 봐도 네. 사실 인성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저 같은 경우 인적성은 이제 서류 통과하고 나면 인적성으로 단계가 넘어가는데 우선 회사마다 인적성을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선 석박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1사 같은 경우는 석박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떨어뜨리는 걸로 조금 유명해서 사실 1사 같은 경우는 인적성 준비를 할 필요가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1등 S사 같은 경우는 2등 말고 1등 S사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 떨어뜨리는 그런 떨어지는 꽈락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포인트가 다르고 또 H사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회사마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전 박사를 했기 때문에 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력직이라서 보통은 인성 면접만 보거든요. 근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우선 준비를 할 때 요즘에 뭐 인성 면접 모의 한 번 볼 때 한 번에 한 10,000원? 10,000원 정도 내면 인터넷에서 인성 모의고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모의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모의 면접을 한 3번, 4번 이상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던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시간 안에 무조건 인성 면접을 다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그 대답을 다 못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짱구 굴리면서 답을 했다고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져서 무조건 전부 다 풀어야 되고 그리고 모의인성 검사를 쳐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회사에서 왜 인성 검사를 이렇게 치는가를 대충 저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2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회사 인재상과 맞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회사도 어쨌든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 조직 문화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2가지를 판단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2가지에 있어서 그래도 얼추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점수를 낮게 주면 그걸 약간 진실성이 또 떨어진다라고 보는 곳이 많아서 저는 모의 인성 검사를 치면서 그런 뭐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나 회사 인재상 그런 거에 있어서 중상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거의 점수를 사실 맞춰갔거든요. 그럼 성격을 조작했다는 말인가요? 그쵸. 그게 근데 왜냐면 주변에서 다 솔직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하니까 회사 인재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인성 검사를 거의 제가 그렇게 맞춰서 거의 평가를 해서 저는 L사, S사, H사 다 인성 검사 잘 통과를 했거든요.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스스로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의? 저해하나?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굳이 미리 준비된 방향성을 가지고 인성 검사를 준비했는지. 왜냐면 이 인성 검사를 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얼추 일반적인 대답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본인이 뭐 도전적이다, 창의적이다, 정정당당하다, 조직 문화로 넘어가면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, 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, 뭐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회사 가고 싶다면 가짜 대답을 해야죠. 요즘같이 회사 가기 어려운 세상에 그 정도는 해야죠. 인사팀 여러분 참고하세요.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의미한 시험이에요. 무의미한 시험. 진짜.